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중에도 히잡 하면 원래 이슬람 여자들은 다 저렇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거리를 걷는 여성 10명 중 8, 9은 머리에 뚜둥을 두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이게 수백 년, 아니 이슬람이 들어온 그날부터 쭉 이어진 오래된 전통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그 여성의 할머니가 젊었을 적 사진을 꺼내봤더니 머리를 훤히 드러내고 있다면요? 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지금 동남아 거리를 뒤덮은 그 히잡은 생각보다 훨씬 어립니다. 많은 경우 그걸 쓴 사람의 부모님보다도 어려요. 불과 40에서 50년 전만 해도 동남아 무슬림 여성 상당수는 머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5분만 보세요. 시계를 1970년대 이전으로 돌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우리네 할머니가 처녀였을 그 무렵입니다. 이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여성들이 입던 옷을 상상해보세요. 케바야라고 불리는 얇고 우아한 전통 의상, 그리고 슬렌당이라고 부르는 가벼운 스카프였어요. 그런데 이 스카프, 지금처럼 머리와 목을 꽉 싸매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깨에 걸치거나 머리 위에 살짝 얹는 정도, 앞머리도 목도 그냥 드러나 있었어요. 무슬림이 인구의 대다수인 나라에서요. 말하자면 이때의 가리개는 규율이 아니라 멋에 가까웠어요. 지금 우리가 목도리 두르듯 있으면 걸치고 더우면 벗는 정도였던 거죠. 그때 습하고 무더운 기후에선 그게 당연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느슨했던 풍경이 단 10년 사이에 통째로 뒤집혀요. 그것도 동남아 내부의 변화가 아니라 저 멀리서 날아온 바람 때문에. 얼마나 머냐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란까지는 직선으로도 서울에서 그 거리에 곱절, 비행기로 꼬박 10시간 넘게 날아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먼 데서 불어온 바람이 동남아 여성들의 머리 위를 바꿔놓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집니다. 왕정이 무너지고 종교가 국가의 중심에 서죠. 이 사건은 이란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전 세계 무슬림에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대한 방아쇠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가 겹쳐요. 중동의 석유였습니다. 오일머니라고 부르는 그 막대한 돈이 이슬람 포교와 교육의 이름으로 세계 곳곳으로 흘러나갔어요. 그 물줄기가 닿은 곳 중 하나가 바로 동남아였습니다. 이 두 흐름이 만난 지점이 놀랍게도 대학가였어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아니라 젊은 대학생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상상해보세요. 20살 안팎의 여대생들이 나는 누구인가? 진짜 무슬림으로 산다는 건 뭘까?를 고민하다가 그 답으로 머리를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세대가 드러내던 것을 자식 세대가 스스로 덮었습니다. 이때부터 머리와 목을 바짝 감싸는 현대적인 히잡,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뚜둥, 인도네시아에서 질밥이라고 부르는 그 형태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처음엔 종교적 각성으로 시작한 이 뚜둥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옷을 입습니다. 지금 동남아에서 뚜둥은 단순한 종교 규율이 아니에요. 색깔, 소재, 두르는 방식으로 개성을 뽐내는 패션 아이템이 됐습니다. 히잡 전문 디자이너가 있고 인플루언서가 있고 유행하는 스타일이 계절마다 바뀌어요. 억압의 상징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도구로 자리 잡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옷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여다볼게요. 여기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먼저 언제부터 쓸까요? 교리상으로는 사춘기, 그러니까 2차 성징이 나타난 뒤부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훨씬 일찍 써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인 17살부터 마치 교복처럼 자연스럽게 두릅니다. 종교적 의무라기보다 어릴 때부터 몸에 익히는 생활 습관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부분입니다. 히잡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기준으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벗어도 되는 상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직계 남성, 친족, 이걸 마흐람이라고 부르는데 남편, 아버지, 아들, 친오빠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 앞에서나 여성들끼리 있을 땐 벗어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보통 편하게 벗고 지냅니다. 반대로 집 안이라도 남남인 남성이 있으면 써야 해요. 배달원이 왔거나 수리기사가 왔거나 심지어 사촌이나 남자 사람 친구가 놀러 와도요. 집이라는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에 남남인 남자가 있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장면도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는 슬쩍 벗는데 길거리에서는 한밤중에도 꼭 쓰는 여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리적으로만 따지면 남남이 있는 한 비행기든 길거리든 무조건 써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리와 편의 사이의 타협이에요. 장시간 비행해서 송모자와 핀으로 머리를 조이면 통증이 심하거든요. 게다가 기내는 조명이 어둡고 다들 정면만 봅니다. 그러니 내 좌석이 하나의 독립된 사적 공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잠깐 푸는 거예요. 반면 길거리는 완전한 공공장소죠. 밤이라도 가로등이 있고 시선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눈치와 정체성의 무게 때문에 예외 없이 바짝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남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중동 여성들은 눈만 빼고 얼굴 전체를 가리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무슬림인데 동남아 여성들은 얼굴을 훤히 드러낼까요? 심지어 활짝 웃으면서요.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겹쳐 있어요. 첫째는 교리 해석의 차이입니다. 이슬람에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동남아의 주류 학파는 얼굴과 손은 드러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입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면 중동 일부 보수 학파는 얼굴 전체가 유혹의 대상이라 보고 입까지 가리는 니캅이나 부르카를 입죠. 같은 경전을 읽어도 해석이 갈린 거예요. 둘째는 기후입니다. 중동은 사막이잖아요. 모래바람을 막으려고 얼굴을 감싸던 오랜 생활 방식이 복장에 스며든 거죠. 그런데 동남아는 정반대예요. 습하고 무더운 열대라 입까지 가리면 숨쉬기가 힘듭니다. 땅이 옷을 결정한 거예요. 셋째는 문화입니다. 동남아는 미소와 얼굴을 마주한 소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예요. 여성의 사회 참여도도 높고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입까지 가리는 복장을 오히려 자기들 문화가 아닌 극단적인 외래 문화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히잡을 두고도 어디까지 가리느냐는 결국 그 땅의 기후와 문화가 정한 거죠. 여기까지 오면 처음에 그 반전이 다시 보입니다. 우리가 저건 원래 저런 거야, 천년 된 전통이야 라고 뭉뚱그려 넘겼던 동남아의 히잡은 사실 반세기가 채 안 된 젊은 역사였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시 어른이 되기까지 딱 때 그 정도 시간 만에 만들어진 풍경입니다. 이란의 혁명, 중동의 석유, 대학가 젊은이들의 정체성 찾기, 열대의 기후, 그리고 패션까지 이 모든 게 겹쳐서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멀리 있는 문화를 볼 때 쟤들은 원래 저래 라는 한마디로 덮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 밑을 조금만 파보면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복잡한 사연이 숨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우리 자신의 습관도 알고 보면 몇십 년밖에 안 된 것일지 모릅니다. 당신 곁에도 아직 답하지 못한 물음표가 하나쯤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물음표를 함께 풀어주세요.